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한다. 모든 사업장에 이제 다 적용이 된다. 진짜로 이제 사람 쓰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여성 근로자는 월 1일에 무급 생리휴가도 사용 가능하다. 그 땜빵을 누가 할 것이냐. 4인 정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연간 4,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예정입니다. 보시면 이제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근로기준법을 확대한다 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면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과 주 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근무시간 확대 추진한다. 이거 사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주휴수당 때문에 쪼개기 근무가 시작됐었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주 15시간 미만을 하지 못하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업계는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이 근로자의 보호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현실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대다수 매장이 인건비 부담이 큰 구조고 소비 부진으로 매출까지 저하된 이중구 상황에서 법정 의무가 더해지면 운영이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영세 자영업자분들이랑 소상공인분들한테 직격탄이 될 수 있다라는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이 근로기준법들이 다 적용이 되면 어떤 비용들이 발생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어떻게 보면 이제 1인에서 4인 규모, 거의 우리 대부분의 소상공인 분들이죠. 1인에서 4인 규모 사업 종사자가 2023년 기준으로 240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1인 자영업자는 약 415만 명. 지금 이제 이 연차 유급 휴가랑 연장 근로 수당만 반영을 해도 4인 기준으로 약 한 4천만 원 정도의 연간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게 되면 당연히 고용 축소가 이루어질 거고, 아무래도 지금도 힘든 상황인데 이런저런 수당이나 뭐 이런 거 다 챙겨주다 보면 자영업하기 싫겠죠. 그리고 폐업하는 사장님들도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인 사업장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고, 프리랜서, 어떻게 보면 근로자를 뽑아야 되는데 서로 사업자와 사업자끼리 거래하는 것들도 좀 많아질 것 같다. 자,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어떻게 달라질까? 현행은 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근로 제한이라든지 뭐 해고 제한이라든지 연장 휴일 야간 수당이라든지 연차 유급 휴가라든지 이런 게 지금 없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5인 미만을 안 넘어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강연이나 이런 데를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5인 이상을 가기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사장님들이 많은 걸 제가 알 수 있는데, 이제는 이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게 있죠. 주 15시간 미만 알바, 우리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자들을 좀 쪼개서 뽑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게 되지 않을 것 같다. 채팅창도 보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제 국밥 한 그릇 2만원 시대 오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머지 않아서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확대 적용,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한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우리 주 52시간 주 5일째 할 때 그런 모습이 약간 스쳐 지나가네요. 그리고 해고하는 부분도 제한을 하겠다. 우리 대기업들이 사람 한번 잘못 뽑으면 사실 해고를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근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런 걸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거죠, 사실. 그리고 각종 가산수당 및 연차휴가 다 챙겨줘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주 15시간 이상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상에 주 15시간 미만, 그러니까 주휴수당을 안 줄 수 없는 형태로 아예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주 15시간 미만으로 할 때에는 우리가 고용산재보험 정도만 들어주면 되는데 지금 이제 이 15시간 이상이 되면 4대 보험을 필수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따른 부수적인 비용들이 엄청나게 발생됐겠죠. 자, 2025년 하반기 적용 예정 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뭐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거죠. 뭐 이런 것도 이제 과태료랑 이런 것들이 다 부과가 된다. 자, 또 여기 또 하나 이슈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는 월 1일에 무급 생리휴가도 사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 알바분을 한 분 뽑으면 월에 1일에 무급 생리휴가를 본인이 마음대로 써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갑자기 생리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그 땜빵을 누가 할 것이냐. 어쨌든 이게 지금 이제 적용될 예정이다. 생리휴가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 기업에서는 대부분 무급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금전 부담은 적을 수가 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장, 사업 운영 차질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무급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되는 휴가라서 그것까진 괜찮은데, 문제는 우리 5인 미만 사업장들은 한 명이 빠지면 아주 엄청난 타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인력 배치를 해놨는데 갑자기 생리휴가를 쓴다고 빠져버리면 일반적인 대기업들이랑은 다르게 이거를 땜빵하기 위해서 뭔가 파출을 불러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더 부수적으로 추가로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뭔가 식당 같은 곳에서도 직원을 뽑거나 하는 게 좀 많이 좀 두려워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노동시장을 굉장히 축소시키고 많이 우려가 됩니다. 2026년, 2027년 근로기준법 확대사항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2026년 하반기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수당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이제 초과하면 연장 근로, 야간 근로에 대해 법정 가산수당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한마디로 이제 근무 시간도 아마 단축이 일어날 것 같다. 주 52시간제 실행할 때 이제 중간중간 휴게하는 브레이크 타임 이런 것들이 성행하기 시작했었잖아요.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야간 운영 하시는 분들, 특히나 술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한테는 완전한 직격탄이 되겠다. 그리고 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친 12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이 모든 사업장에 이제 적용된다. 어떻게 보면 이제 4.5일제를 하기 위한 발판이 이제 시작되는 거겠죠. 자, 2027년 하반기 한번 보겠습니다.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유급휴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을 유급휴가로 처리하고 부득이하게 근무 시 가산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업들이랑 똑같이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근로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과연 노동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차 유급휴가 입사 1년 미만은 월 1개, 입사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연간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되는 겁니다. 야, 이제 사람 쓰기가 진짜 쉽지 않겠다. 그리고 이게 뭐 일반 식당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식당들만 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뭐 2인 사업장, 뭐 3인 사업장, 4인, 5인 이런 소상공인분들, 예를 들면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 뭐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 모든 사업장에 이제 다 적용이 된다라는 거니까 진짜로 이제 사람 쓰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간략하게 우리가 그러면 어떤 비용들이 과연 올라갈까라고 한번 가정을 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계산 기준은 이제 2026년 시급 1320원으로 한번 해서 계산을 해봤고 직원수 4명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준을 해서 한번 보면 연차 유급 휴가 비용 이렇게 해서 4명이 있다는 가정으로 하면 1인당 120만원 정도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는 거고 1년이면 한 500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자, 그리고 연장근로 수당 비용 주 10시간 이제 초과 근로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하루에 1.5시간을 이제 더해서 하루에 15,000원, 그 다음에 한 명당 한 15만원 정도 추가 비용이 이제 더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거고 이거를 이제 52주로만 계산을 해도 1년에 한 명당 8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다. 자, 그래서 4명 정도를 쓰는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1일 8시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을 하는 직원이 우리가 4명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연장근로수당 3,200만원 정도가 추가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숫자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좀 피부에 와닿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총합 추가 비용이 약 3,700만원 정도, 즉 4인 사업장에서 연간 약 3,700만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될 예정인데 문제는 뭐냐? 퇴직금, 주유, 법정 의무교육,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생리휴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파출을 부르고 그거에 대한 뭐 부수적인 비용들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 4인 정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연간 4,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의 결과를 한번 예상해보면 무조건 사람을 줄이겠죠. 왜냐? 예를 들면 내가 1년에 원래 4천 정도의 순이익이 나는 매장이었다고 하면 지금 이 제도만 시행이 돼도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뭔가 인건비를 짜내건 뭔가를 하겠죠. 음식 사장님 기준에서는 사실 건드릴 수 있는 게 인건비적인 항목들이 가장 큽니다. 왜냐? 원가율을 막 건드릴 수도 없고 월세를 우리가 깎을 수도
없고 뭐 매출이 이렇게 마음먹은 대로 쉽게 올라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인건비를 줄여야 되는 거고, 이것들을 최대한 좀 쪼개면서 할 것이고, 그리고 노동 강도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어찌됐건 저찌됐건 간에 남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판매가 인상,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근로자분들의 입장에서도 뭔가 여러 가지가 좀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근로하는 시간이 늘어나지도 않을 거고, 소비자의 입장으로 관점에서 한번 본다고 하면 식당들이 원래 12시간씩 운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뭘 먹을 수도 있고 이런 편의성들이 점점 사라질 거고, 또 문제는 뭐냐, 내 급여가 조금 올랐지만 물가가 더 많이 오른다. 우리 최저시급 급속도로 올라가면서 물가 얼마나 인상됐는지 몇 년에 걸쳐서 우리가 경험을 이미 해본 바 있죠. 근데 그것들이 다시 한번 실행이 될 거다. 결국은 이제 폐업에 대한 위험도 많이 발생될 거고, 이제 점점 지금도 사실은 참 각박한 세상이다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는데 점점 더 그런 세상이 오고 있는 것 같다. 기회의 사다리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영업 하면 이제 큰일 난다 라는 그런 골조가 나오면서 다들 근로자만 하면 큰일입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사실은 어떠한 뭐 자원이 있거나 생산력이 뛰어나거나 기술력이 엄청나거나 이런 나라가 아닌데, 자영업 그리고 사업을 하기 힘든 나라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 사실 강하게 나요. 제가 다음주 일요일날 10시 반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그 단톡방 있으니까 단톡방 오셔서도 많이 소통들 해주시고 하면 제가 중간중간 보다가 뭐 해결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 의견도 드리고 하도록 할 테니까 구독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